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 꼭 막혔다가 뻥 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미육한 것을 닦고 또 닦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것이야.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니? 첫째도 부지런함이요, 둘째도 부지런함이며 셋째도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다.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란 글자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네 마음을 다잡아서 딴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황상은 스승의 이 가르침을 평생을 두고 잊지 않았다. 자, 중간 부분에서는 황상이 학문을 열심히 닦을 수 있도록 부지런함을 강조한 다산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진이는 읽기 전에 만든 세 번째 질문이었던 황상이 어떻게 다산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네요.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민첩하고 총명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죠? 네, 첫 번째는 뜻을 음미하지 않으니 금세 잊고, 두 번째는 경박하고 들뜨게 되는 것, 세 번째는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둔하고 미혹하더라도 부지런하고 꾸준하면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네요. 다산은 이 부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어느 부분인가요? 네,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는 행동에 비유하고 있죠. 끝이 뭉툭한 것으로 구멍을 뚫으려면 한참을 뚫어야 하지만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한 번 뚫으면 큰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학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진이는 이렇게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했네요. 그리고 어진이는 황상과 다산 정약용의 일화를 통해 글쓴이가 의도하고자 했던 숨겨진 의미를 다음과 같이 추론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만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몰랐던 단어를 찾아보았네요. 79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날개 문제도 해결해 볼게요. 만약에 읽기 목적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다산 정약용의 일대기를 조사하려는 목적이거나 혹은 즐거움과 감동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읽는다면 어떨까? 한번 적어볼까요?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다산 정약용의 일대기를 조사하는 글을 쓰기 위해 읽는다면 다음과 같이 정약용의 삶에 초점이 맞춰졌겠죠? 즐거움과 감동을 얻으려면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중심이 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80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모시다. 다산은 강진에서 19년에 걸친 긴 귀향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1818년 8월 금음날, 다산은 강진을 떠나면서 제자들과의 작별이 못내 아쉬워 다신계를 결성했다. 그 후로도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차를 따서 서울에 계신 스승에게 붙여드리곤 했다. 하지만 스승을 잃은 다산 초당은 점차 황폐해져 갔던 듯하다. 황상은 스승의 채취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 문득 다산 초당을 찾아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다.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초당의 예터를 서성이며 스승이 손수 파서 새긴 정석이란 두 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일군 대숲과 연못을 보며 지난날의 맑은 풍정을 그리워했다. 그러면서 스승이 계시던 예터를 100년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서글퍼했다. 그러던 그가 다산이 강진을 떠난 18년 후 1836년 2월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두릉 땅으로 다산을 찾아뵈었다. 스승 내외의 회혼례를 축하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뵙자는 생각이었다. 이때 다산은 병세가 위중해 잔치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15 소년이었던 제자는 쉰을 눈앞에 둔 중늙은이가 되어 죽음을 앞둔 스승께 절을 올렸다.
곁에서 며칠 머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뢰었을 때 다산은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그의 마디 굵은 손을 붙들고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냥 보내기 안타깝다며 젖부채와 운서, 피리와 먹을 선물로 주었다.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그저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그렇게 헤어진 뒤 며칠이 안 되어 다산은 세상을 떴다. 황상은 도중에 스승의 부고를 듣고 그 길로 되돌아와 스승의 영전에 곡을 하고 상복을 입은 채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80페이지에서는 다산이 강진을 떠난 뒤에도 그를 스승으로 극진히 모시는 황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진이는 황상을 비롯한 다산의 제자들이 스승이 떠난 후에도 다신계를 만들어서 스승과 제자의 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바위 사진을 보며 스승을 그리워하던 황상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 하다면서 글의 장면을 상상해 보았고요. 그러면서 황상의 모습을 통해 전화오기 전에 친했던 친구를 떠올리며 그리워했던 감정에 공감하며 읽기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읽기 전에 했던 질문 만들기 활동은 읽기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책을 읽다 보면 해결할 수도 있고 책에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직접 찾아보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진이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질문을 더 만들어 보았네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날개 문제도 같이 해결해 볼까요? 어진이가 만든 질문은 책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적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진이의 읽기 과정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알맞은지 읽기 방법을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읽기 목적은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것이니까 다산과 황상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중심으로 책을 읽고 있으니 적절하네요. 또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산이 황상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황상은 다산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양쪽의 입장을 함께 조명해보고 있어서 매우 훌륭합니다. 그럼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정황계를 맺은 뜻. 황상은 스승의 10주기를 맞아 다시 두릉을 찾았다. 다산의 아들 정학연은 10년 만에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난 황상을 보고 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뛰어내려왔다. 황상은 이제 예순을 눈앞에 둔 늙은이였다. 꼬박 18일을 걸어와 스승의 묘 앞에 섰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부르튼 발을 보고 학연은 아버지 제자의 손을 붙들고 감격해 울었다. 그의 손에는 그 옛날 스승이 주었던 부채가 들려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립고 제자의 두터운 뜻이 고마워 늙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부채 위에 시를 써주었다. 그러고는 정씨와 황씨 두 집안 간의 계를 맺어 이제부터 자손 대대로 오늘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 그 정황계안은 황상의 문집에 실려 있다. 황상과 정학연, 정학유 형제의 아들과 손자의 이름과 자, 생년월일을 차례로 적은 뒤 끝에다 이렇게 썼다. 이것은 우리 두 집안 노인의 성명과 자손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정학연은 침침한 눈으로 천리 먼 길에 써서 보낸다. 두 집안의 후손들은 대대로 신의를 맺고 우위를 다져 갈진저 계를 맺은 문서를 제군들에게 돌리노니 삼가 잃어버리지 말라. 이 해가 1848년이니 이때 정학연은 66, 황상은 61였다. 그 옛날 더벅머리 소년에게 던져준 오로지 부지런하면 된다던 스승의 따스한 가르침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마지막으로 끝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약용의 정씨와 황상의 황씨를 따서 정황계를 맺고 다산과의 만남이 가진 가치를 이어나간 황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읽기 전에 만든 첫 번째 질문인 삶을 바꾼 만남이란 의미에 대해 어진이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10년이 지났는데도 먼 거리에 있는 스승의 묘를 찾아가는 황상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황상의 각별한 마음을 추론하며 읽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인연을 정황계안을 통해 후손까지 이어가도록 했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되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아까 77페이지에서 만든 질문의 답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읽은 후 활동을 해볼 건데요. 읽은 후에는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보고 글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볼 것인지 생각해봅니다. 어진이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 읽었으니까 아마 보고서에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보았겠죠? 첫 번째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서의 다음과 같이 활용해보겠다고 얘기하네요. 여러분도 오른쪽에 한번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적어볼까요? 여러분, 삶을 바꾼 만남을 통한 읽기 방법 잘 배워보셨나요? 책은 자유롭게 읽어도 좋지만 이렇게 읽기 전략을 세워서 읽으면 더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답니다. 89페이지를 보면 오늘 수업한 내용의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2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단원을 통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뭐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아유. 안정을 취하세요. 충분하면 다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참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